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입니다. 여러분, 포드 브론코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됐고 제가 출시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출시 행사장의 면면과 이 포드 브론코가 어떤 차인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시 행사장은 자동차의 분위기에 최대한 맞춰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브론코 출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면면을 살펴보면 좀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노란색 포드 브론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뒤에는 자전거를 싣고 있었고요. 위에는 텐트를 싣고 있었고 왼쪽에는 서핑보드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4명이 완전하게 즐길 수 있는 4명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팅 자체가 포드 브론코의 성격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레저를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 그리고 바닥은 모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주파할 때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오히려 오프로드를 위해서 태어난 차라는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포드 브론코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살짝 좀 다른 인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브론코가 출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사진이랑 영상을 찾아보고 이랬을 때는 훨씬 좀 컴팩트한 차인 줄 알았거든요. 이를테면 지프 레니게이드 같은 사이즈,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탈 수 있는 귀여운 오프로드가 포드에서 출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들을 좀 찾아봤을 때도 훨씬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드디어 이런 모델이 들어오는구나, 이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포드 브론코 한국에 출시된 차는 아우터뱅크스라는 트림인데요. 이 포드 브론코에도 여러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베이스부터 포스트 에디션까지 있는데 트림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아우터뱅크스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프로 치면 사하라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랜드에 가까운 모델이죠. 랭글러, 루비콘처럼 정확하게 오프로드를 지향한다기보다 이 도심과 오프로드를 좀 적절하게 아우를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는 모델들은 좀 더 거친 느낌이 있죠.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여러 가지 디테일에 있어서도 더 거칠고 뭔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오프로드에 나가도 이 포드 브론코의 성격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포드 코리아에서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SUV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 양쪽을 다 포괄하기 위한 트림을 이 브론코에서 고른 것 같아요. 가장 좀 지혜로운 트림을 골라서 처음에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제일 접근하기 쉬운 트림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격은 6,900만 원인데요. 풀 앵글러하고 이렇게 쭉 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비슷비슷한 가격입니다. 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로더라는 성격만 가지고 이 차를 거의 비슷한 차라고 생각하기엔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드 브론코는 살짝 다른 느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고르는 재미가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차별화되는 건 역시 동그란 헤드램프인데요. 지프도 동그란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동그란 헤드램프만큼 클래식한 감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디테일이 많지 않죠. 이 포드 브론코는 1966년에 처음 출시된 차고 96년까지 5세대를 거듭해서 역사를 이어왔던 모델입니다. 그 이후에 단종됐다가 지금 다시 탄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들은 1세대에서 되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그란 헤드램프도 마찬가지고요. 옆면을 보면 더 재미있을 텐데, 이 미국 SUV들이 60년대, 70년대 차들 좀 보시면 옆면이 되게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이 복잡하다거나 이를테면 울퉁불퉁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싹 반듯하게 깨끗하게 처리를 한 그런 면이 되게 돋보이고요. 펜더 이름이 있습니다. 펜더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레일 사이트라고 합니다.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닛이 이렇게 앞으로 좀 좁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운전석에서 보면. 그리고 옆에 바퀴가 펜더가 되게 크잖아요. 하지만 포드 브론코는 살짝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완만한 느낌의 보닛, 그리고 옆면, 거기까지가 이 차의 전폭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 위에 보면 검은색 플라스틱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깃발을 걸 수도 있고 빨랫줄 같은 거를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면 지붕에 있는 디테일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오프로드에서 놀다가 뭔가를 좀 널어야 된다거나, 혹은 여럿이서 어딘가를 갈 때
팀을 표시할 때 깃발을 걸 수도 있겠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품들 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포드 브론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듈화입니다. 1세대부터 있었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는 4개의 문 그리고 지붕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는 운전석의 한쪽, 조수석의 한쪽, 그리고 뒷좌석은 2개가 이어져 있고요. 중간에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을 떼어내도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처럼 굉장히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프 랭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포드 브론코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를 떼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지붕을 떼어내면요, 이것은 사실은 집에다 떼놓고 어딜 가거나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떼놓고 즐겨야 되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트렁크에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브론코는 되게 작게 만들었어요. 문을 프레임리스로 애초에 작게 만들어서 떼가지고 전용 가방에 넣어서 바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을 했습니다. 트렁크에 실을 때도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세로로 놓을 수도 있고 그걸 고정할 수 있는 디테일도 차 안에 충분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최대한 만끽하려면 다 떼어내고 달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심에서 자연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는 레이아웃은 저는 사실 컴포터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렇죠? 훨씬 더 차의 모든 것을 개방해 놓고 차 밖에서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경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프로더의 성격을 극대화한 차가 바로 포드 브론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좀 터프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대부분 플라스틱 혹은 물이나 진흙탕에 뛰어들었을 때 그 때가 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모니터 12인치 큼직하고 터치스크린이고, 근데 터치스크린인데 미국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막 디테일하거나 요소들이 세련됐다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되게 큼직큼직하고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이 앞에 레일 같은 게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보면 앞유리랑 대시보드 그 경계에 보면 레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고프로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는 USB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도 있어서 USB 포트에 USB를 꽂고 그걸 바로 고프로나 휴대폰이랑 연결을 하면 충전 걱정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포드 브론코가 어떤 타겟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래식한 것을 그대로 지금 살려냈을 때 2가지 요소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자동차를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군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패셔너블하고 좀 힙한 감성을 기대할 수 있는 소비자군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젊은 층과 장년층, 추억을 가지고 있는 층과 새롭게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소비자군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디지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때 사진이든 영상이든 캡처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기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을 차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처럼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 앞에 고프로를 몇 개를 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좀 행복해지죠. 풍부한 앵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프 랭글러 운전석에서는 딱 앉으면 이 차가 되게 높다는 느낌을 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드 브론코는 살짝 좀 SUV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아마 이게 포드라는 브랜드에서 SUV를 만들 때, 포드라는 브랜드에서 오프로더를 만들 때 지프하고는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랭글러도 적극적인 오프로더고요. 브론코도 굉장히 본격적인 오프로더인데 브론코 쪽이 조금 더 일상성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내는 디테일은 적극적인 오프로더에 가깝지만 차에 앉았을 때 몸이 느끼는 세팅이나 레이아웃 같은 거는 조금 더 훨씬 일상적이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드 브론코의 오디오 시스템은 뱅앤올룹슨인데요. 이 뱅앤올룹슨 시스템 되게 재밌습니다. 6채널이고 10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뱅앤올룹슨이 포드 브론코만을 위해서 세팅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뱅앤올룹슨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선의도가 높고 클래식을 감상하거나 주로 저는 피아노 솔로, 바이올린 솔로 혹은 보컬
이런 걸 들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포드 브론코에 들어갔을 때 이런 성격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드 브론코는 조금 더 듬직하고 베이스가 강조가 되어 있는, 우리가 미국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회사랑 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뱅 앤 올ufsen이 이걸 그냥 넘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포드 브론코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은 이 차의 문짝 4개를, 이 차의 도어를 4개를 다 드러냈을 때, 그리고 지붕도 다 떼냈을 때, 볼륨을 높였을 때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애초에 했다고 해요.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을 닫고 들었을 때나 떼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모션 필름 같은 걸 보면 정말 벌판을 막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 거기에서 텐트도 세팅하고, 그리고 밑에 그늘막도 치고 의자랑 테이블이랑 이런 거 다 세팅해서 그때부터 막 놀이를 시작하는 그런 무드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외에서 볼륨을 최대한 높였을 때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인가, 얼마나 흥을 돋궈줄 것인가. 뱅 앤 올ufsen이 포드 브론코만을 위한 세팅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시승회에서 혹은 저희가 시승차를 가지고 어딘가에 좀 멀리 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점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밖에서 어쨌든 여럿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면 편하게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따개가 또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디테일이죠. 그리고 또 인테리어에서 보시면 GOAT라고 하는데요. GOAT라고 하죠. Goes over any terrain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형이든지 우리가 알아서 최적화된 접지력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머드, 러트, 슬리퍼리, 샌즈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 에코, 스포트, 노멀로 세팅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출시 행사장에서는 이 차를 디자인했던 분이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웠던 건 여러 가지 디테일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유럽 브랜드의 디자이너 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수트를 입고 나오신다거나 좀 막 되게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포드 브론코 디자이너셨던 이분은 훨씬 더 수더분한 느낌이죠, 그렇죠?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던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차를 사람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 스케치를 멋지게 밖에서부터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마치 영화를 찍었을 때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이 이 차랑 같이 호응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점을 디자인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례로 조수석에 보면 오프로드에서 차가 많이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이 핸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센터 터널 거의 끝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끝쪽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측량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몸이 여기 있고, 팔을 이렇게 뻗어서 잡았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뜻이겠죠. 이게 없으면 사실은 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오프로드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정말 가벼운 오프로드부터 좀 하드코어한 오프로드까지, 한국에 있는 오프로드에서는 정말 막 바위산 같은 걸 타실 분들이 아니면 포드 브론코 아우터뱅크스 이 트림으로도 충분히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론코 아우터뱅크스는요 2.7L 에코부스트 V6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314마력, 다음에 최대 토크는 55kgm입니다. 10단 기어가 적용이 돼 있고, 아마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프 랭글러도 정확히 오프로더를 위한 차입니다만, 그 디자인 자체가 되게 패셔너블하고 예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도어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패셔너블한 랭글러는 사실 저는 투도어 루비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프로드에 한번 가지 않고도 그냥 예쁘기 때문에 그 차를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포드 브론코도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맥락이라면 지프 랭글러보다 이 포드 브론코가 살짝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도심에 익숙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어떤 실력을 보여주느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차를 일상적으로 접할 때 본능적으로 저 차 뭐지? 저 차 예쁘다.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빈도가 훨씬 더 브론코 쪽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이 차의 인테리어가 이렇게까지 하드코어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훨씬 더 편하고 고급스러운 내장을 아마 상상하시면서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차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오프로더 세팅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포드 브론코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디테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요. 이 포드 브론코는 이 차를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졌던 여러 가지 기대나 선입견들을 되게 보기 좋게 배신하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의 배신이 아니라 되게 산뜻하게 트위스트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느낌이 있죠. 이게 이렇게 큰 차였어?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되게 좀 매끈하게 도심에 더 잘 어울리는 SUV 같은데 면면들을 뜯어보면 완전히 본격적인 오프로더란 말이죠. 그리고 밖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들 때문에 안에도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정말 본격적인 오프로더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마 이 차를 실제로 가지고 밖으로 나가보면 이 차에 훨씬 더 많은 디테일들이 우리가 오프로더에서 어떤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프로더라는 적극적인 오프로더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지형을 어떻게 주파하느냐는 되게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 각도를 어떤 차는 주파할 수 있고 어떤 차는 주파할 수 없고 이런 걸 따지기에는 너무나 성능이 상향 평준화했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을 주느냐는 되게 다양하게 취향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프로드 3대장이라고 하는데요. 랜드로버 디펜더가 있고요. 지프 랭글러가 있고, 그리고 포드 브론코가 추가가 된 겁니다. 포드라는 브랜드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브론코를 미리 좀 만져보고 경험해 보시기 전에 어떤 느낌일지를 조금 짐작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가족적인 느낌으로 그런 역사를 어떻게 지금에 와서 되살려냈는지 포드 브론코가 아주 패셔너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포드 브론코 소식은 시승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제가 경험을 해보고 자세한 이야기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포드 브론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